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이제 내일 발표되는 CPI 발표에 시장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데요. 이 CPI 시나리오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아무래도 변할 것 같아서요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시나리오 별로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네, 뭐, 어떻게 나오느냐, 뭐, 그 부분에 따라서 많이 좀 틀려지겠죠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JP모건 쪽에서 나온 거, 뭐, 그걸 좀 간략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JP모건 쪽에서 자료 나온 건, 뭐, 6.5% 만약에 CPI 수치가 전달이 6.5%였었죠. 그 6.5%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더 높게 나왔을 경우에는 시장은 2.5%에서 3% 정도 급락할 것이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. 이 경우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. 약 5% 정도 확률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분석 자료가 있었고요. 또 마찬가지 5% 정도 확률로 6% 아래로 나왔을 경우 이 경우는 반대로 시장은 2.5에서 3% 정도 상승할 거다라는 분석 자료를 내놨습니다. 그 외에도 뭐 한 6.4에서 6.5% 정도 그 정도 사이에서 나왔을 때는 시장은 1.5% 정도 하락할 것이다 라고 분석했고요. 또 뭐 6%에서 시장의 예상치가 지금 6.2% 정도가 나오고 있죠. 6%에서 6.3% 정도 사이에서 나올 경우에는 시장은 1, 2% 정도 상승했다가 다시 반납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 자료를 내놨는데요. 자,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참고만 할 사안이고 믿을 부분들은 못 되죠.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CPI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. 그 부분은 우리가 뭐 내일 아침에 보면 결과는 나와 있을 겁니다. 즉,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시장에 대응할 시간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PI가 뭐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나오면 빠지고 이 부분은 실전에서는 의미가 없는 부분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이 CPI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, 뭐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많으냐, 낮게 나올 가능성이 많으냐, 이 부분을 짚어보는 게 그게 뭐 얼마 오르고 얼마 빠지고 이 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생각이고요. 자,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뭐 지표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CPI가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. 자, 그 근거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이 CPI에 좀 영향을 주는 것들이 유가가 또 많은 영향을 주죠. 자, 보시게 되면 이 유가 차트를 WTI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.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 여기가 12월 달입니다. 그리고 여기가 그 다음번에 여기가 1월 달이죠. 자, 보시게 되면 평균 유가 부분들이 12월 달보다 1월 달이 좀 높은 상황이죠.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휘발유 가격도 마찬가지로 좀 1월 달 들어서 12월 달보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유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좀 살펴보게 되면요. 자, 요거는 전기동 차트인데 요거는 일봉으로 봐서는 답이 안 나오고요. 그냥 점으로 찍혀 있죠. 주봉으로 한번 놓고 보시면 12월 달이 이 부분이죠. 근데 1월 달 같은 경우는 12월 달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이 전기동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. 알루미늄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것도 마찬가지 알루미늄도 12월 달보다 1월 달이 월등히 높은 그런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상품 가격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CPI가 만족하는 그런 수치가 나올 가능성보다는 조금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. 일단 지금 예상치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전년비에서 헤드라인 CPI는 6.2%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요. 또 1월 달이 월별로 보시게 되면 전월엔 0.1% 정도가 나왔는데요. 지금은 0.4%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또 이 12월 달 0.1% 나온 수치 이 부분도 전달에 그러니까 뭐 1월 달에 발표가 됐을 때는 마이너스 0.1%였습니다. 근데 이 부분이 나중에 수정이 된 거예요. 마이너스 0.1%가 1%로 둔갑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요런 것들을 갖고 요런 내용들을 보고 시장이
고용지표도 봤었죠. 그러면서 조금 불안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. 그리고 지금 뭐 월가 예상치가 이 헤드라인 CPI가 전월비 해갖고는 월별로 해갖고는 0.4% 정도 상승인데 요거는 근원 CPI 전월비도 마찬가지 0.4%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. 근원 물가는 더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근원 물가는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료품을 제외하고 산정한 그 물가를 얘기하는 건데요. 전월에 1월 달에 발표된 12월 CPI 근원 CPI 월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 원래는 0.3으로 발표가 됐었어요. 근데 나중에 0.4로 수정을 한 겁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시장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. 야, 이거 12월 달에 12월 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 줄 알았는데, 야, 이거 생각보다 안 떨어졌네?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. 거기다가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모습이었죠. 그 다음에 고용지표는 좋았죠. 연준 인사들은 계속 매파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. 자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갖고 또 패드워치를 참고를 해보면요. 지금 원래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3월 달에 0.25 올리고, 그 다음에 5월 달에 0.25 올리고, 그러면 금리 인상이 중단되지 않겠는가, 이 정도였습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 5월 달에 올리고 6월 달에도 또 인상할 확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. 자, 그렇다면 이 CPI가 그렇게 좋은 숫자로 나오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자, 뭐 물론 지금 CPI 가중치의 변경이 또 있었어요. 1월 달에.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약간 변수이긴 합니다. 하지만 아까 살펴봤듯이 뭐 금속 가격이나 유가, 그리고 휘발유 가격, 그다음에 자동차 이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. 중고차 가격이 이 CPI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 중고차 가격이 먼저 올라갔었습니다. 그리고 물가가 떨어질 때 중고차 가격이 먼저 떨어졌어요. 그런데 1월 달에 이 중고차 가격이 한 2.5% 정도 올라왔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CPI 같은 경우는 시장에 조금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야 될 거고, 그러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가 조금 어렵다,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시청자님들께 최근 들어서 지난주 목요일, 금요일, 그리고 어제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뭐 현금을 조금 만들어 두시고 넘어가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뭐 몇 프로가 나오면 뭐 올라가고, 이 부분은 내일 아침에 알 수 있는 결과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고,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현명한 투자 대응이다라면 지금 뭐 어느 정도 현금을 만들어 놓고, 지금 뭐 내일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CPI가 낮게 나오면 올라가겠죠. 자, 그때 또 종목을 찾아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. 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못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놓고 넘어가시면 좋겠다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